지금 이동할 때 가장 꿀팁은 그러면 지금 이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커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물체의 중간 정도? 오 마이 갓.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영상은 스케치업이라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웹툰 배경을 어떻게 손쉽게 그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번 영상이 스케치업을 사용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유료로 구매한 이 3D 배경 안에서 진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이 모델들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되게 비싼 돈 들여서 3D 배경을 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모델의 크기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모델의 위치나 뭔가 회전 뭐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딱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et's go!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갖고 온 건데 지금 또 천장이 열려 있으니까 태그로 가서 천장을 잠깐 꺼두시고요. 쭉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천장에 눈금을 꺼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우리 곰스 웹툰 1화의 첫 장면에 제 기억에는 이제 미고의 방이 전경이 딱 보이고 미고가 이제 하이 앵글로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전신 거울 앞에서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얘도 약간 불필요하게 있고 이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약간 회전을 해서 조금 바꾸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선풍기 모델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숨기기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모델을 잠깐 숨길 수가 있고요. 지금 최상단 메뉴에서 숨기기 취소, 마지막에 선택된 객체 모두 이 숨기기를 취소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잠깐 숨길게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회전시킬 겁니다.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제 선택 툴로 되고요. H를 누르면은 카메라를 이제 평행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순식간에 복습을 해보자면 스크롤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 스크롤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면은 이제 화각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전신 거울을 이동하거나 회전시키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단축키 M, 무빙이어서 M인가 봐요. 무브. 뭔가 이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M을 누르면은 이제 다른 거에서는 이제 스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얘를 선택한 이 객체로 마우스 컷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뭐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생겨요. 지금 이 꼭지점도 선택하고 쉽게 이제 아이콘이 딱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육면체로서 이 모델을 선택을 한 박스가 딱 생기는데 상단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버튼 가까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아이콘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전면부에도 이제 빨간색 플러스 버튼의 커서를 가까이 대면은 이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할 때 가장 꿀팁은 뭔가 2차 클릭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기존의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다르게 작동하는 법이거든요. 뭐냐면은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클릭을 하면은 이 꼭지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를 잡은 상태로 커서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드래그 하는 거예요. 얘를 끌어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이걸 안 놓는 거죠. 이거를 꽉 누르고 있는 상태로 얘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스케치업은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번 한 다음에 얘를 놔줘야 돼요. 클릭을 한 번 한 다음에 놔줘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커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H 버튼이나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다른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H를 누르면은 지금 커서가 바뀌었죠. 그냥 평행 이동하는 걸로. 근데 아직도 그 꼭지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잡은 상태로 여기로 와서 여기다 내려놓는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단축키 M을 버튼을 다시 누르면 얘가 여기로 와요. 근데 왜 투명하게 보이지? 싶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꼭지점이 위에 있는 꼭지점이어서 그래요. 이게 아래에 있는 꼭지점을 잡아줘야지 움직일 때 되게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축키 M을 눌러서 지금 이 그룹의 모서리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꼭지점을 우리가 한번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차로 클릭을 해준 다음에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키 H를 누르면은 다시 이제 화면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원하는 위치로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딱 내려놓는다고 해볼게요. 여기 다시 M을 딱 누르면은 지금 보이시죠? 우리가 클릭했던 그 꼭지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 가면은 얘가 자동으로 약간 스냅을 해주거든요. 이 꼭지점에 스냅해서 이 꼭지점을 들어 올려서 여기로 딱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차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 이제 이동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뭐야 붕 떠있네? 이게 그룹이 아마 여러 개를 그룹핑하는 과정에서 좀 붕 뜨게 된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M자를 눌러서 이 가장 밑단에 붙어 있을 것 같은 이 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이제 바닥면에 스냅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확실한 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 스냅을 하면은 얘가 바닥면에 완벽하게 딱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키로 왼쪽 이러면 초록색 축에 스냅이 돼서 저쪽으로만 갑니다. 왼쪽으로만.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은 빨간색 축에 스냅이 돼서 이제 오른쪽으로만 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조절을 해주실 때 움직일 때 되게 딱 평행하게 움직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방향키를 위로 눌러서 이 바닥 면의 선이죠. 선에 딱 2차 클릭을 눌러가지고 이동을 완료하면은 정확하게 딱 바닥면에 딱 붙는 위치로 딱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아까 그 방향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실 이 3차원 3D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흔한 이제 X, Y, Z 좌표 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X, Y, Z를 잘 못 외워가지고 그냥 색깔로 외웠어요. 파란색은 위아래, 뭐 빨간색은 저쪽, 뭐 초록색은 저쪽,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축이나 뭐 어려운 용어 같은 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차피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좀 예쁘게 장면을 연출하는데 쓰는 거니까 사실상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를 좀 돌리고 싶다, 얘를 회전하고 싶다 할 때는 똑같이 M자를 누르신 다음에 위쪽에 이제 빨간색 플러스 된 거를 잡고 1차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릴 때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죠.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리고 원하시는 앵글에 2차 클릭을 딱 하면은 얘가 이제 회전이 딱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에 방문을 좀 찔끔만 열고 싶은데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 동작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지 멋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방문이. 그래서 방문을 조금만 열어볼 순 없나? 이랬을 때는 지금 이 경첩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를 어디가 축인지를 살짝 엿보신 다음에 그 축을 잡고 회전하면 되거든요. 와, 이 경첩이랑 같이 움직이네. 미쳤다. 이 디테일. 어쨌든 지금 제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개체의 그룹 안으로 자꾸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박스 외에 다른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룹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세부적으로 뭔가 색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 안쪽을 잡고서 뭔가 이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죠. 지금 회전 아이콘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 회전 아이콘을 잡은 상태에서 이 파란색 네모 박스에
이 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 중간점이라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지금 이 중간점의 축을 따라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림짐작 했을 때. 그래서 회전을 하실 때는 그냥 M자로 눌렀을 때 이제 거의 프리셋처럼 손쉽게 회전하는 방법 말고 미세 조정으로 약간 미세하게 회전하고 싶을 때는 이제 상단에 회전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움직이고 싶은 축을 먼저 1차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차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2차 클릭을 할 때도 뭔가 화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보인다 싶으면은 H 버튼을 눌러서 다른 화각으로 옮기셔도 되고, 완전 탑뷰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뷰 도구함에서 프리셋을 탑뷰를 딱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이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으로 다시 회전 아이콘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직 두 번째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두 번째 클릭을 이 물체의 중간 정도? 오 마이 갓. 안 돼. 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는 거죠. 잘못 찍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회전 축을 처음 잡으려고 했을 때 알았어.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축을 먼저 잡으려고 했을 때 저희가 방향키로 뭔가 축을 먼저 정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초록색 아이콘도 생기고 뭐 검은색 아이콘도 생기고 파란색 아이콘도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방향 쪽으로 뒤집을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 파란색 축에 꽂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빨간색 축에 꽂혀 있을 때 뭐 이렇게 돌아간다. 뭐 초록색 축에 꽂혀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축에 꽂혀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익히시면 되거든요. 저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손에 익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파란색 축으로 이렇게 걸어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파란색은 이제 방향키에서 위였죠, 위. 위를 딱 누른 상태로 되면은 이 마우스 커서에 이 파란색 그 뭐랄까 콤퍼스처럼 생긴 거 저게 이제 고정이 딱 되죠. 그 상태에서 이 물체에 이제 이 문의 가운데 면을 딱 집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클릭을 또 윗면의 중앙부 얘를 2차로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미세하게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이만큼만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만큼만 이제 조금만 열어서 3차 클릭을 딱 해주시면 회전이 완료가 됩니다. 자, 약간 복잡하고 어려웠죠?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돌아가서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문을 회전을 하고 싶은데 아까 파란색 축에 딱 고정을 해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축으로 돌린다고 해봤어요. 이 빨간색 축에 고정을 한 상태로 얘를 뒤집어 보겠다. 그러면은 회전은 3차 클릭까지 있다 그랬죠. 지금 이 꼭지점을 잡은 상태에서 두 번째 중앙점을 잡아주면 지금 빨간색 축에 걸려서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컴퍼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마치 가장 중심축을 1차 클릭을 통해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릴지를 딱 정해주고 2차 클릭 얼만큼 돌릴지를 3차 클릭으로 이제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회전을 하시면 돼요. 진짜 문을 조금 열어야 되는 그런 경우 말고는 사실은 이 회전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거든요. 머그컵이나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손잡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정도? 그래서 회전을 많이 쓰는 일은 아마 문이나 그냥 식기류 돌릴 때 뭐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축에 걸어서 회전을 하라.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물체를 이동시킬 때는 2차 클릭, 그리고 물체를 회전시킬 때는 뭐 3차 클릭, 이렇게 클릭을 여러 번 해서 움직이는 게 편하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유료 모델을 배경을 갖고 오면 아마 텍스처가 이제 색상이 다 임의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팅해 놓은 이 트레이 중에 재질 트레이로 갑니다. 그리고 모델 안이라는 이 수많은 재질들이 있는 이 아이콘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 3차원의 모델에 쓰인 각종 재질들이 쫙 한눈에 펼쳐지거든요. 지금 이만큼 많은 텍스처를 사용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벽면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많은 것들 중에 뭐가 벽면 텍스처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스포이드 아이콘을 딱 누르신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상단에 재질 470번, 이게 이 벽면 텍스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 탭으로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은 지금 재질 470번으로 해당되어 있는 이 텍스처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이 재질을 다 바꾸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재질을 딱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카페트가 그냥 단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선택으로 와서 이 스포이드로 얘를 찝어줘요. 그럼 재질 190, 이게 이 예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텍스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 툴로 와가지고 이 색상을 이렇게 마음껏 바꿀 수가 있고요. 더 현란해졌네. 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모델 안이 아니라 다른 재질로 이걸 쫙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웹툰에서는 그냥 단색깔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막 리얼한 3D 재질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속을 할 필요도 없고 목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색 아니면은 뭐 필요하다면 이제 직접 그리신 어떤 텍스처를 불러갖고 여기다가 입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또 고급 기능이니까 다음 시간으로 하고 일단 대충 이 색깔로 하겠다고 했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페인트 통으로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 커서가. 얘를 딱 클릭을 하면은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냐면은 지금 카페트를 클릭을 했는데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겉에 있는 거를 클릭한 거여서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질을 정확히 클릭해 줘야 돼요. 선택 툴로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이렇게 뭐랄까 선택이 되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선택이 되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서 면이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러면은 이 재질이 정확히 선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으려고 했던 이 단색깔 얘를 이렇게 부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딱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그룹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색이 딱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그림자 처리가 위에서 빛이 때려주는 거라서 이렇게 밝게 나온 것 같은데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해볼까요? 이 색깔로? 눈에 확 띄게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현란했던 그 텍스처 무늬에서 그냥 민자 카페트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채도를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심지어 투명도를 낮출 수도 있어요. 투명도를 낮추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쓰이진 않는데 창문을 바꾸려고 했을 때 쓰거든요. 지금 이 창문이 불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밖에 어떤 야경을 보면서 주인공이 막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이 창의 재질을 좀 바꿔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창 안으로, 그룹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 창의 재질을 딱 클릭할 때까지 더블 클릭을 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 상태를 딱 잡은 다음에 지금 어떤 재질이 쓰였는지 몰라서 스포이드로 클릭을 해보니까 재질 460이란 녀석으로 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투명도를 쫙 올려서 되게 투명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를 움직이면은 이제 창문이 투명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 원하시는 만큼 창을 조금 투명하게 만든 버전.
재질을 통해서 색상을 바꾸거나 뭐 투명도를 바꾸거나 원하시는 느낌으로 텍스처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 우리 배경 작업할 때도 숨 쉬듯이 중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작업한 게 안 날아가니까. 지금 이제는 사물의 크기를 조절할 건데, 사실상 보통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은 저희가 3D 모델을 이것저것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혼합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이 창작자님 거 쓰고, 뭐 소품은 뭐 저 창작자님 거 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초반에 주택가 뭐 아파트 단지 배경이랑 그리고 외제차를 샀잖아요. 그래서 외제차를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불러와서 쓸 거거든요. 요즘은 그 크기들이 약간 실제 크기 비율을 잘 맞춰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큰 문제 없이 크기 조절을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불러왔을 때 조금 크기가 아쉬우면은 크기를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외제차를 불러올 거예요. 너무 방대한 배경을 열 때는 여는데도 한참 걸리고 응답 없음 이런 거 뜨면은 약간 시겁하죠. 근데 기다리면 열립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외제차를 일단은 여기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인데 마우스 커서에 그 아까 복사했던 그 자동차가 대롱대롱 찝혀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딱 하면은 내려놔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딱 안착이 안 됐네. 그러면은 단축키 M을 눌러가지고 위에 빨간색 플러스 돼 있는 거를 잡고서 약간 회전을 딱 해주시고요. 이 꼭지점을 잡고 2차 클릭법으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위치를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얘가 사물이 붕 떠 있는 게 아닌지 바닥면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붕 떠 있을 때 자칫 그림자를 추출하면 되게 웃기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텍스처만 있을 때는 얘가 붕 떠 있는지 아닌지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약간 전반적으로 이 배경이 약간 어두침침하네요. 이 텍스처가 조금 어둡게 발린 것 같아서 이럴 때는 명도를, 이 3D 3차원의 명도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때는 기본 트레이 그림자로 가서, 이게 그림자를 활성화한 게 아니더라도 이 텍스처에 약간 이미 음영이 살짝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밝음, 음영 처리를 위해 태양 사용,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지금 선택한 이렇게 수치값, 이게 딱 적용이 되네요. 이게 사실 구매한 배경마다 이 밝음과 어두움 수치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서 너무 어둡게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냥 필요하신 만큼만 조절을 해서 쓰셔도 될 것 같거든요. 밝음? 어두움을 조금 더 낮게 할까? 20? 30?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차가 너무 인도에서 먼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이 대줘야겠어. 그리고 이 꼭지점을 잡고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물체를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닥면이 딱 붙은 상태여서 이 화살표를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지 멋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붕 떠있게 될 수도 있고, 이 꼭지점에 자꾸 스냅이 돼가지고 이 방향키를 활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정도가 딱 적절한 것 같거든요. 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차가 뭔가 조금 작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이 크기를 맞춰서 제작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뭔가 이 차가 좀 웅장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상단에 이 배율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배율을 눌러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율을 누르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노란 이 육면체랑 이 초록색 큐브가 활성화가 되죠. 지금 이 초록색 큐브가 되게 다양한 곳에 있는데 이 꼭지점을 잡고서 1차 클릭을 한 다음에 2차 클릭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막 자유자재로 크기가 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요만큼만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콘 이름이 배율이잖아요. 이 하단에 배율 1.10, 1.20
20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딱 그만큼만 크기를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2배, 2배면 아까 그 크기의 2배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클릭을 하기 전까지는 이 수치를 계속 입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 1.2 정도가 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크기가 변경이 완료가 딱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육면체 딱 꼭지점을 잡지를 않고 다른 큐브를 잡고서 늘리면은 얘가 이렇게 막 멋대로 막 늘어납니다. 종횡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막 늘어나요. 뭐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다란 막대기 같은 그런 소품을 해야 되는데 막대기가 조금 짧다. 약간 그럴 때 좀 늘리는 거지. 늘리면은 이 모델링의 디자인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사실 종횡비가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변형하는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꼭지점을 잡고서 이제 움직이면 종횡비가 딱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이제 멋진 외제차를 이 학교 배경 앞에다가 딱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화에 나올 배경 중에 연우가 이 외제차를 타고서 딱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웅성웅성 이러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이 건너편에 뭐 미고가 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하실 때 이 듀얼 모니터에다가 콘티를 띄워두고 이 캐릭터들이 어디쯤 서 있겠구나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이 물체들을 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등굣길에 입구 바로 앞에다가 탁 주차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연우가 멋지게 탁 등장을 하는 씬이잖아요. 그 씬에서 이제 문이 열려야겠죠? 그러면 얘도 동적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해보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띠롱. 너무 좋죠? 그래서 문을 이동도 다 열어요.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콘티 피드백 해드리면서 주인공이 차 안에서 내리는 발 부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발 밑부터 쭉 이제 클로즈업으로 이제 뭘까 연우의 전신이 딱 나오고 연우의 멋진 비주얼 컷이 딱 나오잖아요. 그 컷에서 쓰이는 바로 그 발 클로즈업 씬인데 여기서는 발이 나오려면 사실상 지금 꼬마님이 그때 그려주셨던 거는 앵글이 이거거든요. 이래서 발이 이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캐릭터의 이동 방향이 이제 뭐랄까 시선 방향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앵글을 뒤집어서 이렇게 장면을 딱 연출을 했을 때 발이 이쪽으로 딱 떨어지면서 이제 이동 방향이 시선 방향하고 맞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독자들이 읽어 내려가실 거고, 그리고 캐릭터의 이동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발이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 시선 방향하고 캐릭터의 이동선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컷에서 뒤집어져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컷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앵글에서 약간 로우 살짝 걸린 듯한 뭐랄까 눈높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연우가 걸어서 오고 여기 연우 클로즈업 여기 잡아주면 되겠죠? 마음에 드는 장면이다 싶으면은 이제 얼른 장면에다가 생성 버튼 눌러가지고 찍어줍시다. 연우 등장. 이런 식으로.